천안 유관순 체육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성호입니다. 배구의 꽃이다 SBS 스포츠의 도드람 2018-2019 V리그. 오늘 천안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와 의정부 KB손해보험 스타즈의 1차전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SBS 이종경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개막한 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이 경기가 1라운드의 마지막 경기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가 마지막 경기죠. 예. 두 팀 다 아주 소중한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현대캐피탈은 시즌 개막전 대한항공 디펜딩 챔피언을 잡으면서 연승으로 출발하긴 했는데 최근 우리카드전에서의 시즌 첫 패, 그리고 가장 최근 경기였던 한국전력전에서 정말 어려운 진땀승을 따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세타 이성원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예. 그 자리에 이원종 선수가 들어와서 공격수하고 좀 호흡이 좀 잘 안 맞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대캐피탈이 갖고 있는 그 강력한 공격을 다 경기 때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 좀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원중 선수와 주포인 파다르 간의 이 공격 조합이 그렇게 썩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지난 경기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세타하고의 그 파다르 선수와의 호흡이 잘 안 맞는데 볼 높이라든지 빠르게 네. 이런 부분들이 안 맞다 보니까 파다르가 자신 있게 공격을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최태원 감독은 오늘 경기부터는 더욱더 세터 이원중과 파다르 간의 호흡에 역점을 뒀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잠시 뒤에 본 경기를 통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KB손해보험 입장에서는 펠리페 안톤 반데로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결국 이 새로운 외국인 자리, 굉장히 중요한 외국인 선수가 한 자리를 펠리페 선수가 이제 책임을 지게 됐는데 정상적인 컨디션의 지난 경기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온 지 이틀 만에 경기를 했고 예. 오늘 이제 5일째 되는데 그만큼 이제 정상적인 컨디션 아직까지 시차가 적응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알렉스가 빠진 그 자리에 펠리페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만이 KB손해보험도 지난 시즌보다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브라질에서 건너오던 터라 지구 반대편에서 왔던 펠리페였고 워낙에 오랜 시간 동안 이 비행 시간을 이어왔던 터라 몸 상태가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도 좀 물음표로 남아있는 펠리페 안톤 반데로 선수의 몸 컨디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와서 두 팀 간의 1차전 경기, 그리고 V리그 이번 시즌 1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천안 유관순 체육관입니다. 와, 이거 다 원두예요? 예, 콜롬비아 원두를 100% 사용하고 있어요. 와, 캔커피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닌데. 그쵸. 캔커피도 커피죠. 예, 그러니까요. 제가 광고에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에서 고퀄리티 원두를 찾았다. 콜롬비아 원두 100%로 더 깊고 부드럽게. 캔커피도 커피니까 맥스웰하우스 콜롬비아나.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와 KB손해보험 스타즈의 이번 시즌 1차전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천안 유관순 체육관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또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코트 바닥을 새롭게 단장을 했고요. 현재 리그 3위에 자리하고 있는 현대캐피탈, 현재까지는 4승 1패 승점 11점, KB손해보험은 2승 3패 승점 7점으로 5위. 우선 현대캐피탈이 오늘 경기를 통해서 승점 석점을 더한다면 1위의 OK저축은행과 같은 승점 14점이 되면서 5승 1패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세트 득실에서 앞서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성점 3점만 딴다면 오늘 현대캐피탈은 1위로 올라서는 것이고, 만약에 3대2로 이기더라도 예. 성점이 같기 때문에 결국 세트 득실에서 빠져서 2위가 되느냐 1위가 되느냐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선 현대캐피탈 입장에서 오늘 경기, 이 홈 경기를 반드시 승점 석점 승리로 장식해야 되는 날입니다. 반면 KB손해보험 입장에서도 역시 오늘 경기를 통해서 승수를 더하고 1라운드를 3승 3패로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오늘 어떤 경기가 여러분을 찾아가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고 또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이 될 2018-2019 V리그. 오늘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최태원 감독을 사전에 만나봤습니다. 현대캐피탈 최태원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지난 경기 풀세트 끝에 승리를 가져왔는데 위기 속에서도 발전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으셨겠어요? 일단
승점 2점을 딴 게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경기였고 초반 흐름을 끝까지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선수들한테 아쉬움이 남았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제 또 고민거리가 된 세터인데 이원중 선수가 지난 우리카드전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보여줬습니다. 좀 어떤 도움이 영향을 줬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날 이전 경기에 승리를 한 것이 좀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고 원중이한테 큰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센터진과 이원중 선수 간에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의 답은 좀 어떻게 찾아가고 계십니까? 센터와의 호흡은 큰 문제가 없고요. 파다르 선수의 공이 올라가는 그 타이밍이 지금 안 맞고 있는데 며칠 또 훈련하면서 그 타임을 좀 잘 맞췄고요. 오늘 한번 어떨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경기를 마친 이후에는 센터와의 호흡에서도 아쉬운 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최태원 감독이었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파다르와 이원중 간의 호흡이다라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과연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만회를 하면서 경기를 풀어갈지를 봐야 되는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역시 경기를 앞두고 진달래 아나운서와 KB손해보험의 권순찬 감독 또한 만나봤습니다. KB손해보험 권순찬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지난 경기 초반부터 이 펠리페 선수를 투입하는 강수를 두셨는데 컨디션과 호흡 등 좀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요? 아직 훈련을 한 다음 날이라서요. 조금 맞추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경기를 통해서라도 맞추기 위해서 계속 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기 이후에 펠리페 선수의 좀 빠른 적응을 위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셨습니까? 아무래도 세타랑 공 높이나 공의 이 스피드 같은 거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투입을 했는데요. 천천히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어느덧 1라운드 마지막 경기인데요. 좀 돌아보자면 어떻게 평가를 하셨고 변수가 많았던 만큼 2라운드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개막전에 부상을 당한 선수들이 좀 있어서 좀 초반에 불안했는데 그래도 나머지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일단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항태기 선수가 들어오면 펠리페 선수랑 좀 더 맞춰서 좀 경기 때마다 투지 넘치는 경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은 아무래도 시즌 홈 개막전부터 두 세터들이 다치는 그런 일을 겪었다 보니까 더욱더 어렵게 이번 시즌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팀의 스타팅 라인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태원 감독의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1번 자리 레프트 박주형, 2번 센터 신영석, 3번 라이트 크리스티앙 파다르, 4번 레프트 전광인, 5번 센터 김재휘, 6번 센터 이원중, 제1리베로 여우현입니다. 결국 현대는 이원중 세타와 공격수 간의 호흡이 어느 정도 잘 맞느냐에 따라서 오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에 맞서서 권순찬 감독의 KB손해보험 스타즈 오늘 1세트의 서브권을 갖고 있습니다. 1번 자리는 센터 하현용이 1번 서버, 2번 레프트 황두현, 3번 라이트 펠리페 안톤 반데로, 4번 센터 김홍정, 5번 레프트 손현종, 6번 센터 양준식, 제1리베로 정민수 선수입니다. 자, 펠리페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라고 본다면은 역시 양준식 세타와의 호흡도 중요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KB는 역시 서브 리시브가 잘 돼야만 오늘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있죠. 오늘 경기는 권대진 주심, 강주희 부심, 박주점 경기감독관, 유근강 심판감독관입니다. 1세트 출발. 백시로 파다르 원앤 캐치. 뒤에서 올려주는 손현종 올라갑니다. 오픈 스파이크. 펠리페 블로킹. 뒷공간 커버 이후에 볼을 연타로 처리합니다. 어렵게 캐치, 이 볼이 넘어왔습니다. KB의 찬스볼. 양준식 크랙오픈. 직접 커버가 되는 전광인, 이원중 점토스, 오픈 스파이크 꽂힙니다. 파다르. 자, 이 파다르 첫 번째 공격 성공이 이원중 세타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좋은 공격 포인트거든요. 예. 자, 지난 경기에서도 파다르와 이원중 세타가 조금 호흡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세타도 부담을 느끼고 공격수도 부담을 느꼈는데 첫 번째 볼을 성공시켜줬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투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파다르 선수가 정말 가까스로 수비를 건져 올렸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경기는 집중력이 뛰어나죠. 그렇습니다. 1대0 셋업. 긁어펜 블록아웃 황두현.
원래 두 팀은 사실 현대는 KB와 경기할 때는 자신 있는 그런 경기를 펼쳤고 예. KB가 현대한테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와서는 KB도 현대한테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난 시즌 정규리그 상대 전적이 4승 2패로 앞서갔던 KB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KB도 현대한테 경기를 하면 이제는 자신감 있게 경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 이번 시즌 첫 맞대결 1대1 동점. 황도현의 강한 서브. 이원중, 비석공, 김재휘. 지금 스윙을 채 하다가 말았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김재희 선수라든지 가운데 신영석 센터가 속공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고 예. 이 부분을 이원중 센터가 자신 있게 좀 올려줘야 됩니다. 사실 이원중 선수야말로 성균관대 재학 시절부터 사이드로 빼주는 토스가 정말 일품이었던 세터거든요. 그렇습니다. 양 사이드로 토스하는 것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조태웅 감독도 선수를 선발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줍니다. 손현종 라인 안쪽에 걸쳤습니다. 손현종의 득점. 역시 자신 있게 때립니다. 확실하게 지난 시즌보다는 손현종 선수가 공격할 때 보면은 머뭇거림이 없이 강하게 자신 있게 스윙을 해요. 지난 홈에서의 삼성화재전 5세트 승부 끝에 20득점을 따냈던 손현종, 팀 내선 가장 많은 득점자였습니다. 그 경기에서 16득점을 따낸 펠리페. 지난 시즌엔 한국전력, 이번 시즌엔 이제 V리그로 컴백. 이번에는 KB 손해보험과 함께하고 있는 펠리페인데요. 서브 범실. 3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정말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오는 길은 고된 길이거든요. 그것도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둘렀다가 또 갈아타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럼요. 체력적으로 많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경기당 평균 11득점 정도를 올리고 있는 전광인 서브 범실. 3대3 동점. 하지만 전광인 선수가 현대캐피탈에 오고 나서부터 공격 성공률, 공격 효율, 리시브 점유율, 리시브 효율 모두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좋아졌습니다. 확실히 좋아졌죠. 특히 리시버 효율이 많이 좋아졌는데 리시버 담당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범실이네요. 김홍정의 서브 범실. 그래서 현대는 지난 시즌보다는 서브 리시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좀 더 안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정광인 선수가 들어가서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잘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권순찬 감독은 반드시 오늘 원정길에서 시즌 세 번째 승리를 따내야만 1라운드를 3승 3패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김재휘의 서브. 점수는 4대3. 양준식. 클로펜 블록아웃. 손현종 2득점째. 자, 토스가 좀 붙었습니다만 자신 있게 때려줬죠. 예. 최근에 와서 승마는 손흥민 선수는 공격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하게 지난 시즌보다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20득점, 성공률이 한 52% 정도 나온다는 건 레프트 선수가 많이 높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예. 손현종의 서브. 이번엔 짧게 맞췄습니다. 이원중. 하지만 속공이 아니었고 퀴고픈 공격 이후에 백어택합니다. 파다르. 블로킹 커버. 양준식 라이트 후위. 펠리페 터치아웃. 펠리페 오늘 첫 득점. 양준식이 어렵게 올려준 볼을 무리하지 않고 길게 손을 보면서 밀어 때렸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라고 본다면은 예. 강하게 때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손현종 어렵게 여우현이 받았습니다. 셋업 뒤로 백어택 직선 파다르. 그래도 파다르한테 공이 많이 올라가죠. 예. 직선 크로스 공격을 많이 하는데 이 파다르가 공격할 때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볼이 올라왔을 때는 멈춤 없이 그냥 자신 있게 공격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타이밍이 안 맞을 때는 공을 제대로 때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서브 이원중 5대5 동점. 팩트를 치면서 지나왔습니다. 백어택 펠리페 터치아웃. 터치아웃이죠. 블로커 맞고 안테나 맞고 볼 테드도 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한국전력의 펠리페와 우리카드의 파다르 V리그 외국인 선수들 가운데 힘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로 할 만한 선수들이 그렇죠. 이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파워가 넘치는 선수. 예. 그 두 선수들을 오늘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양준식 짧게 들어갑니다. 이원중 베게 어택하고 어렵게 됩니다. 언더헤드 토스. 자, 토스 오픈 좋았죠. 스파이크. 파다르 터치아웃. 파다르의 득점과 함께 승부는 다시 원점. 자, 파다르 선수 컨디션이 좋아 보여요. 예. 자, 이런 볼에 대한 건 확실하게 결정을 잘 내주는 선수거든요. 이때 박주영 선수의 수비와 여우현 선수의 연결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바로 기본기인데 예. 이런 부분은 기본기가 현대가 참 좋습니다. 어렵게 올렸습니다. 넘어가죠. 싱글 토스 속공. 하현용
지금 이 속공의 패턴은 굉장히 경쾌하면서 빨리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예. 하현준 선수가 빨리 속공을 떠줬고 지금 하현준 선수는 아주 컨디션이 좋아요. 전체 블로킹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고 속공 부분에서도 지금 4위를 달리고 있고 지난 시즌하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윤종의 서브 7대6 오버핸드 패스 이원중 속공 신영석 넷커버 되지 않습니다. 신영석의 속공 득점. 자, 오늘 양 팀의 두 주전 세터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설사 리시브된 볼이 좀 네트 쪽으로 길게 올라온다 할지라도 아주 공격적인 속공을 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센터를 좀 많이 이용하면 상대가 그만큼 센터를 견제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상대가 블로킹 잡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7대7 동점 신영석 양준식 속공 김홍정입니다. 토스 좋아요. 스코어는 8대7 KB손해보험 한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천안 유관순 체육관입니다. 언제나 당신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별일 많은 세상에도 별일 없이 살아야죠. 천만다행 삼성화재라서 천만다행. 당신의 봄 삼성화재. 스코어는 8대7 KB손해보험이 한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앙 파다르와 펠리페 안톤 반데로. 우선 크보는 펠리페 선수 아시다시피 V리그 컴백했던 지난 한 경기 5세트의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동일선상에서 지금 두 선수를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펠리페 선수는 한 경기를 했고 파다르 선수는 5경기를 했죠. 게다가 펠리페 선수가 최근까지 브라질 리그 1부 리그에서 소속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한국으로 넘어오기 직전 날에도 사실 경기는 있었는데 몸 상태를 위해서 경기를 뛰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경기를 뛰지 않고 한국으로 온 것이죠. 오늘 경기 파다르는 3득점, 펠리페 2득점째. 황교현의 서브. 이원중. 베이거펜 터치아웃. 파다르 4득점째. 확실하게 이원용 세타가 자신감 있게 파다르한테 올려줍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올려주는 것을 파다르 선수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아주 자신감 있는 토스를 하고 있고 공격하는 파다르 선수도 자신 있게 공격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전 때 이원중 선수가 자신의 토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되려 파다르에게 맞춰준 토스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서로가 말렸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호흡 맞지 않은 그런 상황. 배거편 수면조. 자, 타점도 참 좋고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네요. 공격 3개 다 포인트를 내고 있는 이원영 손은영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결국 손은영 선수는 공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레프트 포지션에서는 자기 역할을 한다고 본다면은 결국 서브 리시브거든요. 서브 리시브를 잘 해줘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파다르의 서브 한 번에 돌렸던 KB손해보험이었고 펠리페 서브입니다. 서브 범실. 우선 지금까지는 KB손해보험의 서브 범실이 자주 나오긴 하는데 그렇죠. 다만 서브 1위 파다르의 서브를 지금 한 번에 사이드아웃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굉장히 다행이죠. 9대9 동점. 전광인의 서브입니다. 양준식 베이거펜 뚫었습니다. 손현종. 자, 완전히 손이 넘어와줘야 됩니다. 그냥 네트 넘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높게 올라가더라도 상대가 공격하면 맞고 튀는 이런 공격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손인영 선수는 때리는 순간에는 스윙이 빠르기 때문에 넘어오지 않으면은 지금처럼 맞고 튄다는 겁니다. 김정일 선수 또한 김홍정의 페이크 속공에는 반응을 하지 않았고 되려 퀵오픈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또 아웃이네요. 오늘 KB손해보험의 흐름이 지금 서브로 인해서 서브 범실로 인해서 계속 끊기는데요. 맥이 끊기죠. 범실을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한 2, 3점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계속 서브에서 범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10대10 동점. 김재휘의 서브입니다. 짧게 쳤고 양준식 베개 빠른 공격 그리고 4히트로 넘겼습니다. 더블 컨택 범실로 랠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인현 선수가 속공을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오른쪽 이동하는 빠른 속공을 했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은 KB가 생각보다는 서브 리시브는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지금 속공을 쓰고 있거든요. 예. 지난 시즌에도 현대캐피탈에게 아주 강한 면모를 보였던 팀이 바로 KB손해보험 손현종. 넘어왔어요. 길었고 다이렉트 꽂힙니다. 황두현. 지금도 리시브된 볼이 박주영 선수가 받아내긴 했는데 상당히 길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넘어갔죠. 타임아웃 현대캐피탈. 괜찮아. 우리가 너무 긴장하고 있어. 우리가 긴장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게 안 나온다고. 지금 원중이 토스 좋아. 토스 좋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심각하게 너무 분위기 가라앉지 않게. 오케이? 자,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선수들 좀 많이 긴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역시 그런 부분이 잘해야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데서 이제 긴장을 하는데 결국 그 출발점은 세타 이원정 세타와 공격수 간에 오늘 잘해야 된다 이런 그 걱정이 많겠죠. 예. 우선은 앞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최태형 감독은 지금까지는 현대캐피탈 선수들이 되려 너무 경직돼 있다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대 10 2점 차 손현종. 서브 범실. 자, 범실이 5개. 현대는 지금 아직까지 1개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현재까지 KB손해보험은 서브 3위, 현대캐피탈이 서브 1위의 팀인데 지난 시즌의 서브 1위의 팀이 바로 KB손해보험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서브를 많이 때리는데 사실 강한 서브도 들어가지만은 예. 그만큼 또 범실이 많은 그런 팀이죠. 그렇죠. 양준식 파이프로 하지만 네트를 지금 때립니다. 안 손현종. 넘어갔어요. 조금 타이밍이 맞지 않았고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는 것이 조금 타이밍이 늦었어요. 예. 자, 상대는 완전히 속았죠. 그렇습니다. 손현종의 파이프 하지만 네트를 때렸습니다. 12대 12 이원중 짧게 쳤습니다. 양준식 백어택 펠리페 들어갑니다. 3득점째 펠리페. 지난 경기보다는 몸이 좀 가볍죠. 예. 삼성화재전을 통해서 V리그로 컴백한 펠리페 선수인데 확실히 지난 경기 초반의 움직임과는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볼 때는 공격의 빈도를 더 많이 가져갈 거예요. 예. 오버핸드 패스 이원중 백시로 크로스로 돌렸습니다. 수비 좋았어요. 수비 이후에 올려줍니다. 이 볼을 오픈 스파이크로 직접 어택 커버 왼쪽으로 갑니다. 황두현 뭘 던지는 여우현 터치아웃. 황두현의 득점. 자, 양팀 다 이 볼에 대한 경기에 대한 집중력은 아주 뛰어납니다. 예. 절대 그냥 먹는 볼이 없죠. 그만큼 끈질긴 수비 동작이 여러 번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까지 내용으로 봤을 때는 현대캐피탈보다는 그 상황에서는 KB손해보험의 포인트가 더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4대 12. 서브 에이스로 갑니다. 양준식. 박수를 보내주는 권순찬 감독. 그러자 박주영을 빼고 문성민을 투입하는 최태훈 감독. 지금도 손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결국 엔드라인에 걸쳤거든요. 그렇죠. 예. 문성민이 들어온 현대캐피탈. 양준식의 서브. 이번에도 서브 에이스. 또 들어왔어요. 양준식 2연속 서브 득점. 자, 좀 어리둥절해하는 현대캐피탈 선수들인데 타임아웃으로 다시 끌어갈 필요 없이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넉점을 앞서가는 KB손해보험입니다. 천안 유관순 체육관입니다. 언제나 당신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별일 많은 세상에도 별일 없이 살아야죠. 천만다행 삼성화재라서 천만다행. 당신의 봄 삼성화재.
스코어는 16대 12, KB 손해보험의 넉점차 리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양준식 선수가 코스를 달리 가져가면서 2연속 서브 에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서브가 엔드라인 쪽에 뚝 떨어지는 그런 서브를 구사했고 예. 사실 강한 서브가 아니고 구석구석 상대의 그 선수 2명 사이로 넣는 이런 서브를 구사했기 때문에 그렇죠.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냈죠. 두 번째는 조금 더 오른쪽 코너로 깎았는데 정말 컨트롤이 예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환하게 웃고 있던 양준식. 점수는 넉점차. 황두현 선수가 벤치로 물러났고요. 전현은 이강원 선수가 자리하면서 블로킹 득점마저 노리고 있습니다. 2연속 서브 에이스 이후에 세 번째 서브. 이번에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이원중 높은 타점 터치아웃 파다르. 자, 어느 정도 서브 리시브가 되면 충분히 파다르가 지금 포인트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도 이원중 선수가 파다르 선수에게 정말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여유 있게 주는 것이 파다르 공격수 입장에서는 훨씬 좋아요. 예. 13대 16. 황두현이 다시 들어와 있는 KB 서브는 문성민. 서브 길게. 양준식 백토스. 킥오픈 터치아웃. 황두현. 자, 공격하는 선수들이 대부분 다 오늘 KB는 자신 있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양준식 선수의 백토스는 정말 일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공격수가 정말 좋아하는 아주 좀 여유 있으면서도 길게 토스를 빼주죠. 그렇습니다. 한현영은 물러났고 전현의 김홍정. 트위치의 서브. 이원중. 긁어픈 꽂힙니다. 책선. 자, 파다르 선수 정말 컨디션이 좋죠. 예. 지금은 완전히 직선으로 뺐어요. 그렇습니다. 이원중의 백토스. 이원중 선수의 백시로 올려주는 볼은 어땠나요? 지금 괜찮아요. 예. 라이트 선수가 직선으로 때릴 수 있을 만큼의 길게 빼주면 토스는 정상적으로 괜찮거든요. 예. 석점차로 따라붙고 있는 현대캐피탈 신영석. 볼거리가 말렸습니다. 속공이죠. 속공. 하지만 아웃됐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조금 밀렸어요. 예. 김홍종 선수가 이 A 속공을 왼쪽으로 깎아 때렸거든요. 토스가 조금 낮았기 때문에 길게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금 아쉽죠. KB 손해보험 타임아웃. 네네. 이게 한 번씩 소공 올릴 때는 책임을 져서 포인트를 내줘야 준식이가 또 양쪽에 하기 편하다. 리시브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공 저 제인의 상하지가 있는 스타일이다. 준식이가 반대로 간다. 가봐하고. 오케이. 자, 석공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포인트를 내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조금 늦었을 경우에 이제 포인트가 안 나는 경우가 간간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 그리고 확실하게 책임을 줘야 양준식 세타가 훨씬 더 편하게 토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15대 17 이제는 2점 차가 됐습니다. 서브 신영석. 서브 길게 꽂힙니다. 양준식 긁어펜 펠리페 터치아웃 됩니다. 펠리페 4득점째. 오늘 득점의 흐름과 움직임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제는 좀 안정권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펠리페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늘 KB는 공격이 참 좋은 것이 펠리페, 송현정, 황두현 이런 골고루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18대 15 석점차. 황두현, 문성민이 받았습니다. 이원중, A 속공, 김재휘. 지금 속공 좋아요. 예. 하여튼 김재희와 신영석 선수가 살아나야 돼요. 예. 그런데는 센터에서 살아나지 않으면은 양 사이드한테 가는 토스가 뻔하게 상대한테 읽히기 때문에 경기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높게 띄워놓고 파다르의 서브 네트를 때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우리카드전 시즌 첫 패 경기 때는 현대캐피탈의 속공이 그렇게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펠리페의 서브. 토스가 좀 앞쪽 맞춰 때렸습니다. 전광인의 페인트! 공 던졌던 펠리페. 하지만 수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정광인 선수가 첫 득점이죠. 예.
확실히 오늘 경기에서 KB가 서브는 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가 서브 리시버 좀 흔들리고 반대로 KB는 서브 리시버가 참 좋아요. 예. 다시 점수 2점 차 전광인의 서브. 1번 자리를 향했습니다. 정민수 오른쪽으로 줍니다. 백어택 펠리페 터치아웃. 터치아웃이죠. 그렇게 힘들지 않으면서도 때로는 이렇게 길게 밀어때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떨어진 볼 2단 높이 오른 하이볼에 대해서는 강하게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상대 블로킹을 보고 손끝 보고 툭툭 밀어치는 이런 공격을 한다는 거죠. 특유의 이 파이팅 넘치는 모습에 펠리페 김홍종이 빠졌고요. 박광혜 서브. 20대 17. 이제는 범실이 나와서는 안 되는 시점이 됐고 이원주 백어택 블로킹 잡았습니다. 하인영 선수죠. 지금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자, 지금도 블로킹을 한 뒤에 손현종 선수에게 블로킹 관련해서 올라가는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또 잡아주는군요. 그렇습니다. 됐어 잘하고 있어. 원준아 그거 지금 이게 있잖아. 기다렸다가 너가 올라가면서 토스 하니까 공 높아서 그래. 요거만 안 하면 된다니까. 아예 지금 타임 나오면은 타임 필수로 빼지 말고 다른 거를 하라고. 자, 뭐 정상기로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볼이 한 타임 잡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타이밍이 안 맞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빨리 사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바다르 선수가 후위 오른쪽 라이트에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프트에 문성민 선수가 지금 있거든요. 그렇다면 문성민 선수한테 그냥 믿고 올려줘도 괜찮은 그런 포지션이에요. 어떤 것이 정답이라기보다는 우선 최태웅 감독이 지금 진단을 내린 결과에 따르면은 이원중 선수는 자신의 토스를 하고 그렇죠. 하다를 포함한 전광인, 박주영, 문성민 공격수들은 이원중의 토스에 맞춰서 공격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점수는 득점차 문성민 그렇죠. 라인 안쪽입니다. 문성민의 오늘 첫 득점. 그렇죠. 문성민 선수가 전위했을 때는 어떤 포지션이든 간에 토스를 해줘도 괜찮아요. 다만 후위에 가면 서브 리시브가 약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린다는 것이지 전위에서는 누구 못지않게 공격력은 뛰어난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재휘가 빠지고 결국 이시우 선수가 들어갑니다. 이완중 빠지고 홍민기 들어가면서 전에 블로킹 높이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상대가 양준식, 세타가 저렇기 때문에 공격수가 2명, 서브 리시브가 안 되면 또 오른쪽 후위 공격을 하겠죠. 어렵게 올려줬습니다. 높게 띄워놓고 이 볼을 양준식이 때렸습니다. 발을 갖다 댔는데요. 다음 플레이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19대 21. 점수는 다시 2점 차. 그러자 타임아웃을 부르는 권순찬 감독입니다. 와가지고 벨트한테 주면 되는데. 아야 여기서 버텨줘야 돼. 공 길게 밀리니까 과하게 해. 옆에서 어떻게 준비해 편하게. 아베 길게 해줘. 그리고 라이트도 되니까 아베 길게 하고 현종이 준비시켜. 캐치 여유있게 해줘. 캐치. 자, 여기서 하나는 돌려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속공을 아베의 짧게 하지 말고 길게 흘러가는 속공을 시도하라는 것이고, 자, 여기서 하나만 돌리면 충분히 첫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점수 차입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다시 2점 차. 서브 이시우 타임이 찾아온다면 현대캐피탈은 동점 그 이상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대 21. 이시우 백타 타고 넘어갑니다. 양준식 왼쪽으로 맞았죠. 페인트. 하지만 지금은 홍민기 손에 맞고 안테나 맞고 볼테가 됐어요. 자, 우선 이시우 타임을 활용하면서 현대캐피탈 입장에서는 지금 이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만 홍민기 손에 맞고 안테나 맞고 볼테드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손바닥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볼이 안테나 쪽으로 흘러갔네요. 22대 19 석점차. 손현종 서브 좋습니다. 이원중 속공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양준식 왼쪽으로 가운데 백어택 딜기 성공. 수비 좋아요. 좋은 수비에 전광인 올라갑니다. 백어택 준비 쏩니다. 자, 볼 던졌어요. 짧게 넘기는 양준식. 찬스볼 이원중 백어택 들어왔어요. 라인 안쪽 파달. 자, 지금은 조금 낮았는데 파다레가 과감하게 잘 때려줬네요. 20대 22. 아, 정말 후방 라인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전광인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 위치 정말 잘 가 있었죠. 예. 낮고 빠르게 날아들었던 파달의 득점. 박수를 아끼지 않고 있는 최태웅 감독 쌍엄지를 뽑아들었습니다. 20대 22. 아직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 현대. 정민수 셋업. 긁어픈 페인트. 수비가 살렸어요. 됐어요. 높게 줍니다. 때려줘야죠. 공격 득점으로 전광인. 승부는 한 점 차. 자, 하지만 볼을 때린 뒤에 지금 넘어졌습니다. 자,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후위자 범실에 대한 내용이 될지 터치넷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KB손해보험팀에서 네타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예, 터치넷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권순찬 감독입니다. 이때 파달의 블로킹 장면이 있었고요. 내려온 뒤에 돌아설 때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유니폼 몸의 신체 일부 중에 하나라도 네트에 닿는다면, 닿았다면 그것은 터치넷 범실. 확인 결과 네타치가 아닌 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터치넷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21대 22 값진 한 점을 더한 현대캐피탈. 오늘 경기 아주 중요한 승부처가 1세트부터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KB손해보험에게 1세트 활용할 수 있는 비디오 판독은 없습니다. 서브 이원중. 황규현 물러서면서 어렵게 두손 푸시. 자, 짧게 뛰었어요. 이번에 왼발 스파이크 딜게. 자, 여기가 동점의 기회. 왼쪽으로 문성민의 연타. 터치. 문성민 포인트가 납니다. 스카이워커스. 아, 지금은 강하게 때렸으면 오히려 상대 브로킹이 걸릴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연타를 때리기 때문에 상대 브로킹도 힘이 빠지고 또 맞고 터치아웃이 됐네요. 각이 나오지 않던 문성민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토스가 조금 낮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과연 이번 랠리 누구에게 이어질지. 페리페 터치아웃 됩니다. 역전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 KB손해보험. 지금 상황에서는 뭐 펠리페한테 올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점수는 23대 22. 자, 펠리페 선수. 양준식의 서브. 여우현 이원중 백시 뒷공간. 하지만 먼저 KB손해보험의 터치넷 범실이 있었습니다. 23대 23 동점. 자, 지금도 사실 네타치가 아니었다면은 네. 사이드라인에 볼이 떨어질 뻔한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이었거든요. 블로킹 득점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다른 선수들이 그걸 빨리 인아웃으로 콜해주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거든요. 문성민의 서브 이어집니다. 손현종이 받아냈고 좋았죠. 양준식 베개 하현유. 자, 오늘 양준식 세타 과감하게 속공을 줍니다. 예. 아, 대단해요. 그렇습니다. 리시브가 된 상황에서 우선 뒷공간에서 올라온 볼에 대해서 백에이로 아주 간결하게 연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현영 선수한테 주는 속공은 완전히 믿고 주는 겁니다. 예. 자, 지금 3개 다 속공을 성공시키고 있고요. KB손해보험의 세트포인트. 문성민 빠지고 박주영 투입. 리시브를 조금 더 보강하고 있는 최태웅 감독. 하현영의 서브. 오버헤드 패스. 리시브가 흔들립니다. 전광인 득점! 승부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KB 입장에서는 좀 아쉽네요. 자, 양준식 세타가 손을 대지 않았으면 손흥민 선수가 잡을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자, 뒤에서 완전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전광인의 득점. 전광인 선수의 오버핸드 리시브가 흔들린 뒤라 그렇습니다. 더욱더 값진 득점이 됐던 전광인. 선수들이 지금 워낙에 경기 초반부터 많은 땀을 흘리다 보니까 퀵 마퍼들이 자주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24 대 24 듀스. 신영석. 셋업. 퀵오픈 블로킹! 전광인의 역전 블로킹! 이제 스카이워커스가 세트포인트를 빼앗아 옵니다. 저는 지금 토스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인데 물론 황도현 선수한테 믿고 올려주지만은 예. 토스도 조금 낮았고요. 자, 전광인 선수가 왼손을 완전히 집어넣었죠. 예. 전광인 크게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25 대 24. 신영석 깎아서 올려줍니다. 양준식 펠리페 블록아웃 됩니다. 사실 앞에 포지션에서 펠리페한테 줘야 되거든요. 예. 황도현 선수도 물론 오늘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펠리페를 믿고 올려주면 되는데 그것을 그렇죠. 완전히 상대를 속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왔죠. 황도현에게 빼주는 상황이 1대1 상황이 아닌다면은 펠리페에게 가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예. 25 대 25 동점. 황도현의 서브. 전광인. 이원중 리시브 이후에 공격으로 자 수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뒷공간 볼이 반대로 넘어가는군요. 다시 현대캐피탈의 세트포인트. 마지막에 현대가 집중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걸 차고 올라오네요. 그렇습니다. 한 20점 넘어서 2점 정도 차이면 사실 뒤집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마지막에 손을 갖다 댔던 황도현이었고 일부 스카이워커스 팬들은 일어서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대캐피탈의 세트포인트. 서브 범실. 길어요. 점수는 26 대 26 동점. 펠리페 서브. 서브 강합니다. 이원중 퀵오픈 터치아웃 됩니다. 전광인. 전광인 선수가 아주 강력하게 전위로 접근한 뒤에 각이 큰 스윙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지고 포인트를 내주고 있죠. 예. 정광인 선수가 지금 6득점, 전체 다 공격은 100% 성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다시 27 대 26. 현대캐피탈 세트포인트. 자, 오늘 경기 1세트부터 엄청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상하기 쉽지 않아요. 예. 전광인. 양준식. 퀵오픈 블로킹. 김재희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세트를 끝내는 블로킹 김재휘. 그렇습니다. 지금은 김재희 선수가 센터한테 라이트로 아예 포지션을 바꿔서 손흥민 선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성공했죠. 1세트 듀스 접전 끝에 28 대 26으로 1세트를 역전승으로 정리하고 있는 현대캐피탈입니다. 자, 오늘 엄청난 승부 1라운드의 마지막 경기 이런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오늘 SBS 스포츠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천안입니다. 언제나 당신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모든 순간 스페셜하게 스페셜티 카페라떼. 편찮았던 김 부장님 괜찮아져 왔잖아요. 천만다행 삼성화재라서 천만다행. 당신의 봄 삼성화재. 꺾어버려? 아뷰! 맛있게 꺾자. 똑 부러지는 토핑 요구르트 비오트.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1라운드 마지막 경기 명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캐피탈과 KB손해보험의 1차전 경기는 이종경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종경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앞서는 팀이 그 세트를 20점 고지를 넘겼을 때 2점 차로 따라붙는 팀이 역전하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논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연구 분석에 의하면은 예. 20점이 넘은 상태에서 2점 이상의 차이가 나면은 90% 이상이 2점 이상 리드한 팀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특히나 현대배구 그 세트에서. 들어서 이 랠리 포인트 제도로 그렇죠. 이어지게 됐을 경우.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오늘 첫 세트는 사실상 KB가 이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현대가 뒤집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보시다시피 공격 득점과 서브에서 앞서갔던 KB손해보험이지만 현대캐피탈보다는 중요한 상황에서의 범실, 아쉬운 범실이 있었습니다. 범실이 8대3으로 KB가 많았습니다만 예. 현대가 마지막에 뒤집은 결정적인 그 승리는 역시 마지막에 블러킹을 잡아줬다는 것이죠. 네. 정광희 선수가 직선의 공격, 또 김재희 선수가 오른쪽에서 잡아주는 블러킹, 이것이 결정적인 뒤집는 역할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승원 선수의 부상 공백 4주 진단을 받은 기간 동안에 이원중 선수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낼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뭐 황태기 선수가 빠져있는 KB손해보험의 양준식 선수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속공에서 두 선수 비교하면 확실히 이원정 선수가 속공의 비율이 조금 더 높죠. 20.9% 대 14.3%. 근데 원래 양준식 선수는 속공을 많이 쓰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습관성 속공보다는 시간차나 백토스 이런 토스를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예. 물론 양준식 세터보다는 속공을 많이 더하는 선수가 이원중 선수지만 지난 경기를 통해서 봤을 때 이원중 선수가 아주 적극적인 속공을 많이 밀지 못했거든요. 자신감이 없었고 또 현대는 사실상 센터 2명이 살아나야만이 전체 공격수가 살아나는데 이 센터 2명의 공격의 비중이 적다 보니까 지난 경기 조금 고전했죠. 문성민, 신영석, 파다르, 전광인, 김재휘, 이원중 순, 황규현, 펠리페, 김홍정, 손현종, 양준식, 하현용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2세트 양 팀의 스타팅 라인업인데요. 바로 앞에서 마주보고 있는 펠리페와 파다르. 1세트를 따는 현대캐피탈 1번 서버 문성민. 네트를 때립니다. 서브 범실. KB손해보험의 1번 서버 황규현. 서브 좋아요. 다이렉트 손현종. 확실히 황규현 선수도 서브가 좋고 또 손현정 선수도 서브가 아주 좋은 편이고 또 부산은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다. 황태기 선수 전반적으로 KB는 이 스파이크 서브를 넣는 선수들이 서브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알렉스가 있을 때는 황태기와 알렉스로 이어진 이 서브의 라인은 굉장히 강한 라인업이었거든요. 그렇죠. 황규현의 서브 백탄 타고 넘어왔습니다. 신영석 백토스 파다르 브로켓 김홍정. 자, 볼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타점을 잡아서 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은 신영석 선수가 백토스가 조금 불안했어요. 많이 떨어지고. 원래 센터지만 신영석 선수의 이 토스는 상당히 안정적인 편인데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3대0 석점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규현, 문성민, 이원중 끌었다가 퀵오프 직선으로 돌렸습니다. 잘 때렸어요. 토스가 조금 바깥으로 빠져나왔는데 직선으로 한 타임 끌어서 직선 코스 연타 공격이 좋았네요. 문성민 선수가 몸을 점점 더 뒤로 늦추면서 볼의 속도를 우선은 좀 살짝 숨을 죽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문성민 선수가 들어오면은 상대는 100% 문성민 선수한테 서브를 뭐 때린다고 봐야 되겠죠. 1대3 어렵게 2세트 첫 득점을 따낸 현대. 신영석, 양준식, 속공! 김홍정. 자, 김홍정이나 하인영 선수가 지난 시즌하고는 달라진 모습이 속공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양준식 세타가 이 속공을 자신있게 그냥 밀어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현대 입장에서 본다면 속공에 대한 블로킹을 좀 더 강화해 줄 필요가 있어요. 4대1 석점차. 펠리페, 이원중, 파이프 페인트. 중간에 컷, 양준식 왼쪽으로 줍니다. 손현종 뚫고 들어갑니다. 5대1. 자, 지금은 리시브도 참 좋았는데 이원정 세타가 볼 배분이 조금 아쉬웠죠. 그냥 정광희 선수라든지 펠리페를 믿고 올려주면 되거든요. 괜찮아. 라이토스 괜찮아. 자꾸 크리스 어차피 지금 뭐 잘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어.
저번에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요 서브 리듬 하고 그거 잘 맞춰가고 요것도 경험이야. 이런 것도. 오케이. 가자. 최태용 감독 입장에서는 이원정 세터에 대해서 길을 정말 많이 살려주고 예. 지금 안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용기를 좀 많이 쏟아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원중 선수는 정말 최태용 감독을 만났기 때문에 복이 많은 선수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성훈 선수가 부상으로 당분간 못 나오기 때문에 이원중 선수를 이제 계속 이제 이 주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른 감독이라면 모를까 최태용 감독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세터에 대한 배려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공격수하고의 호흡도 지금 안 맞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세타와 공격수 간의 호흡을 잘 맞게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펠리페 서브 범실, 이번에 파달의 서브입니다. 우선 KB손해보험이 1세트를 20득점까지는 9점 차로 앞서갈 수 있었던데도 파달의 서브를 단번에 돌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지금은 어렵게 파달입니다. 정민수 백토스 맞춰갑니다. 펠리페 나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맞았어요. 아웃되는군요. 펠리페 공격 범실. 자, 김홍정 선수가 상대방 선수 어떤 선수 맞고 나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았으면 김재휘 선수 정도가 될 텐데요. 그렇죠. 비디오 판독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다를 길었습니다. 점수는 6대3. 바다르 선수가 범실 3개, 공격 성공률은 한 58%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어요. 예. 이번 시즌 서브 1위 파다르. 6대3 김홍정입니다. 여우현 이원중 에이석고 잡았습니다. 김홍정 오른쪽으로 백어택 터치아웃. 터치아웃이. 마지막에 여우현 선수의 오른손 맞고 아웃됐습니다. 펠리페 선수가 때리는 후위 공격은 예. 거의 길게 때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센터 수비가 조금 빠져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블로킹하는 선수가 한 타임 늦게 떠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전후에서 김재휘의 블로킹에도 한 차례 스쳤고 펠리페의 후위 득점 7대3 득점차. 이원중 에이석공 뚫었습니다. 김재휘. 자, 연속으로 속공을 주네요. 어쨌든 뭐 김재희 선수라든지 신영석 선수는 이원종 세타와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볼을 많이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최태용 감독은 오늘 이원중 세터에게 특히 속공을 어느 정도로 밀 수 있는지를 좀 시험해 볼 수 있는 시험 무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속공에 대해서는 뭐 자신 있게 밀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전광인의 서브가 이어졌고 왼쪽 오픈 스파이크 차례기 시도 왔죠. 전광인 커버가 됐습니다. 점토스 뒤로 하다를 뚫었습니다. 좋아요. 삼박자가 아주 잘 맞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원영 세타가 자신이 토스한 볼에 대해서 공격수가 포인트를 내줄 때마다 이 화이팅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주 좋아요. 예. 이원중의 백토스 직선 쪽에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파다를 기분 좋게 하이파이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대7 2점 차. 전광인의 서브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너무 틀었죠. 예. 점수 8대5 석점을 앞서가는 KB손해보험 유관순 체육관입니다. 언제나 당신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별일 많은 세상에도 별일 없이 살아야죠. 천만다행 삼성화재라서 천만다행. 당신의 봄 삼성화재. 크리스티안 파다르 선수가 오늘 경기 8득점에 61.5%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보시다시피 지난 시즌 물론 36경기, 이번 시즌은 표본이 5경기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스탯은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세타가 일단 팀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격 성공률이나 점유율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효율도 역시 이번 시즌에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다만 블로킹과 서브는 지난 시즌보다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브는 지난 시즌보다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예. 오늘 경기 8득점째 크리스티안 파다르.
손현종의 서브 짧게 들어갑니다. 다이렉트 득점 성공. 황두현. 자, 지금은 김재희 선수가 센터는 사실 리시브를 하지 않습니다만 자기 앞에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리시브를 하지 않는 포지션이나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리시브를 미리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9대5 득점차. 손현종 강력합니다. 이원중 백어택 파다르 직선 아웃됐습니다. 지금은 어떤 문제였을까요? 자, 지금은 바다르 선수가 잘 맞았지만 넘뜨렸어요. 예. 직선 때린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안테나와 상대 블로킹 왼손 사이를 보고 때려야 되는데 자, 지금은 조금 많이 각도가 많이 틀었죠. 오른쪽 어깨 약간 벗어나는 지점까지 볼을 끌었다가 때리는 파다르였습니다. 10대5 더블스코어. 네트 걸린 범실. 점수는 6대10. 하지만 손현종 선수의 충분한 서브가 이어졌습니다. 김재휘. 양준식 파이프로 라인 안쪽입니다. 손현종. 역시 양준식 선수가 토스가 자신 있게 하죠. 예. 뭐 파이프 공격, 다양한 공격, 앞뒤 속공. 그래서 상대가 지금 정상적인 토스에 대한 거는 블로킹 거의 잡지 못하고 있어요. 손현종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번째 파이프 시도는 좀 공격 준비부터 늦었었거든요. 조금 늦었죠. 예. 손현종 선수도 지금 8득점 성공률이 66%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양준식 서브 범실. 다만 KB가 조금 아쉬운 거는 오늘 경기 내용에서 본다면 역시 이제 범실이 조금 더 많다는 것이고 예. 마지막 마무리에서 그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첫 세트를 허용했다는 것이 아쉽죠. 앞서간다 하더라도 1세트 이맘때도 거의 비슷한 양상이었는데 상대방을 더 확 몰아붙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펠리페 딜길 두 손 푸시 득점 성공합니다. 하현용. 지금도 이원종 세타가 어택 커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조금 더 확실하게 볼이 네트 가까이 됐을 때는 커버를 철저하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서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아쉬움이 남고 있는 신영석. 하현용 빠지고 박광희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두 세트 연속 원포인트 서브로 출전하고 있는 박광희. (12대7) 오버핸드 패스 전광인. 이원중 백시로 블로킹. 자, 커버가 살렸어요. 됐습니다. 문선민의 강타. 지금은 뭐 선택이 당연히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순간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KB가 블로킹 위치를 놓쳤죠. 여기에서는 자칫하면 지금 현대캐피탈 입장에서 블로킹에 걸리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렇죠. 아무나 지금 블로킹이 없죠. 예. 무주공산에서 득점을 올린 문성민이었습니다. 8대12 문성민. 양준식 속공이죠. 속공 블로킹. 단독 블로킹. 신영석. 이제 하나 석공에 대해서 완벽하게 읽었네요. 예. 신영석 선수. 신영석의 오늘 경기 첫 번째 블로킹입니다. 지금은 속공이 짧게 돼갔지만 오른쪽으로 틀어 때리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신영석 선수가. 9대12 석점차. 문성민. 정민수. 양준식 왼쪽으로 줍니다. 펠리페 터치아웃. 펠리페는 9득점째. 신영석 선수가 아쉬워서 바닥을 칩니다. 그러자 신영석 선수가 뭐 부상이 있었나 좀 걱정이 되면서 펠리페 선수가 바라봤거든요. 예. 고효하다 펠리페. 지난 시즌과 똑같은 헤어스타일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원중 속공 신영석. 좋아요. 뭐 이 정도 토스를 해주면은 공격수 입장에서도 편안하게 속공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세타에 대한 믿음도 있죠. 그렇죠. 몸은 왼쪽으로 흘러가지만 반대쪽으로 꽂아 넣었던 신영석의 득점. 결국 10대 13. 세타는 자신감이거든요. 예. 신영석
서브 길게 쳤습니다. 양준식 킥오프 푸시로. 지금은 펠리페 선수가 거의 원핸드 덩크라는 정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직선 코스를 많이 비워줬죠. 예. 그렇게 뭐 신장이 좋고 점퍼가 좋기 때문에 정광인 선수도 많이 올라가는데 한 명 갖고는 사실 잡기가 쉽지 않아요. 예. 아주 넓은 림에 덩크를 하는 듯한 움직임의 펠리페. 오늘 후위 6득점 포함 10득점째. 연타 서브. 셋업. 속공 리바운드가 되었습니다. 손현종. 양준식의 선택에. 긁어픈 페인트. 뒷공간 여우현이 올려줍니다. 달려갑니다. 전광인 어택 커버 됩니다. 넘겨줘. 두 손 푸시 짧게 넘겼고 찬스볼 KB. 정민수의 셋업. 라이트 후위. 펠리페. 블로킹. 자, 황두현과 정민수, 김홍정, 양준식이 4명의 선수들 그냥 멀뚱멀뚱 바라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뭐 안 넘어갔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커버를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 전에 김재희 선수한테 올려준 이원종 세타의 속공은 사실 신영석 선수가 하는 속공하고 네. 김재희 선수가 하는 속공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파달의 서브. 양준식 패스 페인트 속지 않았습니다. 넷 커버 정확하게 올라갑니다. 전광인 라인 쪽. 전광인. 정말 멋있는 공격. 그렇습니다. 전광인. 자, 과감하게 강하게 때렸으면 오히려 또 범실이 나올 수 있었는데 예. 손목을 이용해서 잘 감아서 때렸죠. 생각이 많아졌어? 생각이 많아졌어? 저기 지금 파다라 있었지. 아까 마지막 그러니까 펠리페 쇼라니까 그거만 생각해. 지금 간단하게 주시가 속공을 몇 뜨면 뜨는지 안 뜨는지 안 뜨면 속공 주고 뛰기 시작하면 찢어. 그리고 앞에 바다라 있어. 그치? 펠리페 줘.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가. 돌린대. 자, 펠리페한테 믿고 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속공이 센터가 조금 속공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속공을 주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무조건 찢어서 바다란 펠리페한테 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번 시즌 권순찬 감독이 작전 타임 때 지시했을 때 그 톤과 억양 중에서는 오늘 가장 단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신 있게 지금 지시를 했어요. 12대14 파다르 서브 강력합니다. 황대현 왼쪽으로 오픈 스파이크. 자, 찬스가 왔어요. 오버핸드 패스. 이완중 점프토스 뒤로 파다르 들어왔어요. 득점. 이제 승부는 다시 한 점 차입니다. 결국 현대가 수비가 되면은 그 수비된 볼을 포인트를 내줄 수 있는 선수가 파다르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점수가 차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파다르의 라이트 백 어택. 아주 각이 큰 스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크로스 공격이거든요. 착지하기 직전에도 이미 득점에 대해서는 확실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파다르 오늘 경기 아직까지 서브에이스가 없습니다. 서브 범실. 15대13. 그나마 KB 손해보험 입장에서 다행이네요. 그렇죠. 예. 자, 오늘 경기 KB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2세트, 이번 세트를 반드시 가져가줘야 돼요. 그럼요. 네. 김홍정 1세트 1득점 성공률 50%였습니다. 여우현 이원중 A 성공 김재휘. 자, 오늘 정말 김재희 선수가 속공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예. 상대한테 걸리더라도 또 올려주고 이런 그 배짱 오늘 뭐 좋습니다. 현대캐피탈 세터로서 이원중을 봤을 때는 오늘 경기가 속공을 가장 많이 미는 것 같습니다. 속공의 비중이 아주 높게 예.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14대15 전광인의 서브. 양준식 손현종 블로킹. 김재휘. 김재휘의 동점 블로킹. 손이 정확하게 들어갔을 때는 정말 상대가 절대로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브레이킹을 잡아내는 선수가 김재희 선수거든요. 네. 자, 지금은 완전히 넘어왔죠. 그렇습니다. 왼손에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내가 바로 김재휘다. 자, 최익재 세타로 교대를 해주네요. 예. 우선 황태기 선수가 지금 볼을 만지는 훈련을 또 하고 있고 다음 경기 정도는 정말 조심스럽게 코트에 복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컨디션이 많이 회복됐고요. 예. 부상이. 길게 치는 전광인 최익재 백토스 후위 공격 펠리페 득점으로 갑니다.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KB. 스코어는 16대15 한 점차 앞서가는 KB 손해보험입니다. 천안입니다. 언제나 당신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별일 많은 세상에도 별일 없이 살아야죠. 천만다행 삼성화재라서 천만다행. 당신의 봄 삼성화재. 점수는 16대 15, KB손해보험이 한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캐피탈은 59.5%의 공격 성공률, KB손해보험 56.6%. 양 팀의 공격 성공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기도 하면서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공격 성공률은 이 정도면은 양 팀의 정말 좋은 공격,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오늘 속공으로 4득점, 또 6득점의 김재휘인데 조금 전에 아주 자신감 넘치는 블로킹 장면뿐만 아니라 이원중과의 속공홈도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집니다. 손현종 서브 에이스 손현종. 자, 문성민 선수는 결국은 시합을 뛰면은 본인한테 서브를 많이 넣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조금 서브가 옆에 오더라도 과감하게 미스를 하더라도 서브를 받아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성민아, 이런 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지금 서브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못 잡을 수 있는 거다. 이런 거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과감하게 하자. 확실히 최태웅 감독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 선수들에 대한 기를 죽이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지금은 뭐 당연히 문성민 선수가 미스를 했지만은 서브가 강해서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문성민 선수는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고, 그렇죠.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닿으면은 리시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감독도 사실 이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다른 감독들 같았으면은 너 그거 왜 못 봤느냐, 거기에서 자리를 이렇게 했었어야지, 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최태원 감독은 다릅니다. 17대 15, 2점 차. 손현종 이번엔 짧게 맞췄습니다. 이원중 왼쪽으로, 문성민 디그 성공. 정민수 그리고 오른쪽에 부지런히 뛰어가 봅니다. 샷볼 현대. 이원중 궤거픈 페인트. 문성민 빈 것을 보고 잘 밀어넣었죠. 예. 16대 17. 뭐 전위에 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문성민 선수 특히 레프트에서는 믿고 올려줘도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자, 박수를 보내는 최태웅 감독. 그리고 나서 바로 이시우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16대 17. 이시우 타임스백. 정말 관중들이 좋아하는 오늘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돌립니다. 이시우. 자, 들어가서 그걸 또 포인트를 하나 내주네요. 지금 점점 왼쪽으로 아주 예리하게 휘어져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흔들리던 손현종을 빼고 박동혁을 투입하는 권순찬 감독입니다. 양 팀이 창을 들고 나오면 상대 팀에서는 또 더 두꺼운 방패로 그렇죠. 승부를 걸고 있어요. 그렇죠. 이시우 이번에 반대편으로 돌렸고, 지금도 흔들린 뒤에 왼쪽으로 줍니다. 때리지 못합니다. 이 볼을 정확하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전에 성공하는 현대.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이시우 선수 투입을 해서 완전 작전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시우 타임이 적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하다가 이게 한 것이 안 되는 게 이거야. 들아 공격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올려놔. 왜 벨리베 갖다 때리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냥 올려놔. 가보자. 올리 동점이야. 야, 좀 더 집중해야 되고 좀 더 독해져야 돼. 지금 다 퍼졌잖아. 지금 또. 그래서 KB도 이번 시즌에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 리시버 효율이 한 7개 팀 중에 6위거든요. 예. 37%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현대는 지금 2위 44.7% 나오는데 그만큼 리시버에 대한 좀 더 보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흔들렸던 황도현 선수가 왼손으로 뻗어봤는데 안테나 안쪽이 아니라 바깥으로 지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리시버가 안 되셨으면 가운데 올려놓고 그 다음에 2단으로 펠리페를 공격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이제 스코어는 18대17. 앞서가는 팀은 현대캐피탈. 강한 서브 6번 자리를 향했고 백어택 페르페 하단의 딜기 이원중 두 손 힘 대결 뒤에 전광일이 왼쪽으로 열었습니다. 문성민 직선 문성민 스카이워커스. 그렇습니다. 이제는 분위기 완전히 살아났어요. 이제는 19대17. 자, 바다르 선수가 멋진 수비 하나 해줬네요. 이건 뭐 직선 코스 아주 좋았죠. 그렇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문성민입니다. 그리고 서브는 여전히 이시우. 양준식 백어택 페르페 블로킹. 이번엔 누구에게 뒤로 빼는군요. 황규현 빠른 스윙 어택하면 직접 올립니다. 양준식 셋업 뒤로 페르페 슛다운 문성민. 이제는 석점 차 리드 스카이워커스. 자, 여기서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자, 수비도 참 잘하고 문성민과 이시우를 통해서 완전히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흐름을 되찾아오고 있습니다. 문성민의 블로킹. 고개를 떨궜던 펠리페. 이시우의 강한 서브. 이번엔 범실. 사실 지금은 서브를 때릴 때 엔드라인 쪽에서 좀 아슬아슬했거든요. 그렇지만 살짝 빗나갔죠. 예. 역시 이슈 타임은 있습니다. 역시 감독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네요. 예. 18대 20. 이제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앞선 1세트도 이런 상황에서 현대캐피탈은 뒤집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B손해보험도 가능합니다. 시간차 문성민. 자, 지금 이동 공격은 정말 좋았어요. 거의 남자 배구수는 이동 공격 시간차를 잘 때리지 않는데 예. 이렇게 가끔 한 번씩 파고들어오는 가운데 파고들어오는 시간차 공격은 상대 센터가 완전히 속거든요. 그리고 활짝 웃고 있던 문성민. 신영석의 페이크 A를 활용한 이동 시간차. 이원중의 서브. 박동혁 양준식. 호흡 맞지 않았네요. 지금 양준식과 하윤영 간의 호흡이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연타로 탑스핀. 완전히 상대를 무너뜨리고 있는 파다르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 2세트의 기운은 점점 현대 쪽으로 넘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KB가 완전히 서브를 씹어서 무너지고 공격도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리시브가 안 됐었다면 결국은 탈출구가 펠리페 선수가 해줘야 되는데 펠리페 선수한테 볼이 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원중의 서브. 박동혁 양준식 긁어픈 펠리페 라인 밖으로 갑니다. 자, 지금도 길었어요. KB손해보험의 이런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오늘 경기 내상이 상당히 깊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생각에 잠겨있는 권순찬 감독이었습니다. 23대18 이원중. 양준식 긴 시간차. 자, 다행히 포인트가 났네요. 예. 터치넷 범실이 나왔던 현대캐피탈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발을 한 번 더 굴러야 했던 하윤영이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개인 시간차 좀 더 시간차 높이를 줘야 되는데 예. 볼이 워낙 속공처럼 낮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때려서 포인트를 났습니다만 호흡이 정상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예. 득점이 났어도 권순찬 감독의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9대 23. 하현용 네트를 넘어갑니다. 서비스 하현용. 자, 이거는 행운의 서브 포인트입니다. 예, 백태를 맞고서 마치 담 넘기를 하듯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예. 왜 예전에는 학교 갈 때도 월담 많이 했잖아요. 학교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 셋업 왼쪽으로 줍니다. 하나를 되게. 수비 좋았어요. 왼쪽에서 황두현 라인 안쪽에 왔어요. 꽂혔습니다. 황두현의 득점. 자, 그러자 잠시 지금 판정을 보류하고 있는 권대진 주심입니다. 자, 합의 판정을 하죠. 예. 차영민 3선심을 불렀고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인을 다시 한번 지적해주는군요. 황두현의 득점. 그러자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최태용 감독입니다. 최태용 감독이 바로 앞에서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현대캐피탈 팀에서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입니다. 자, 위에서 볼까요? 황도현이 잠시 끌었다가 연타로 때리는 상황인데 저희가 중계석에서 봤을 때도 좀 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여기입니다. 이번 시즌부터는 둘레가 아니라 면적이거든요. 그렇죠. 다 바닥에 닿는 부분이 선에 닿아야만이 인이죠. 예. 스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아웃으로 판독됐습니다. 예. 아, 잘 사용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현대캐피탈의 2세트 세트 포인트. 만약에 이번 2세트 또한 현대캐피탈이 따낸다면 오늘 두 세트를 모두 역전승으로 따내는 거거든요. 그만큼 현대는 끝까지 매 세트 포기하지 않고 중반 이후 정반에 더 경기 집중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범실도 없고요. 현대캐피탈의 세트 포인트. 서브 문성민. 백태 타고 넘어왔어요. 오픈 강타 블로킹 슛아웃. 2세트를 역전으로 따냅니다. 이제는 세트 스코어 2대0. 그렇습니다. 신정석 선수가 3개째 블로킹 성공이고 확실하게 블로킹에 대해서는 현대가 앞서네요. 확실히 기존의 현대캐피탈이라는 팀의 컬러, 블로킹의 팀 컬러가 아주 강한데 오늘 경기 블로킹에서는 완전히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블로킹 7개째, 세트 스코어 2대0, 3세트로 가겠습니다. 유관순 체육관입니다. Don't cry, snowman. 당신의 모든 결정 그 순간에 Galaxy Note 9. 언제나 당신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꺾어버려? 아뷰! 맛있게 꺾자. 똑 부러지는 토핑 요구르트 비오트.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현대캐피탈과 KB손해보험의 1라운드 마지막 경기 이종경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2세트를 현대캐피탈은 모두 역전극으로 장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경기에 대한 집중력, 점수가 한 2, 3점 뒤지고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경기에 임하는 그런 태도가 오늘 정말 좋습니다. 예, 물론 세터 이원중 선수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키워드가 됐는데 우선은 지난 경기에 비해서는 공격수인 파다르 선수와의 호흡도 잘 맞는 모습이 있었고 게다가 그렇죠. 속공도 아주 적극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김재희 선수도 신영석 선수를 적극적으로 속공을 이용하면서도 또 파다르 선수 공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원정 선수가 오늘 토수하는 것은 자신감 있게 토수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오늘 상대팀인 KB손해보험보다 훨씬 적은 범실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의 현대캐피탈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실이 16개가 KB인데 반면에 현대는 9개밖에 없죠. 공격 성공률이 거의 59%, 60% 정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대캐피탈이고 반대로 KB손해보험은 50%, 성공률이 조금 내려갔어요. 전광인 선수는 오늘 8득점, 공격 성공률 거의 90%에 육박을 하고 있고 오늘 전광인 선수는 공격도 공격인데 수비에서의 움직임은 정말 최고의 공격
못지않은 수비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워낙 서브 리시브라든지 수비가 좋은 선수가 기본기가 좋은 선수가 정광인 선수죠. 예. 자, 공격을 오늘 공격에서는 직선 코스를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 43%. 그리고 완전한 크로스가 3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예. 정광인 선수는 원래 볼이 길게 오면은 직선 코스를 때리기를 좋아하고 또 반면에 원래 많이 때리는 코스는 사실 크로스 공격이죠. 그렇죠. 레프트 전위에서 86%의 성공률을 보여주는 전광인. 게다가 이시우 타임은 오늘도 역시 주효했습니다. 뭐 완전히 정말 뭐 효과 한 200% 정도 효과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순간에 이시우의 강한 서브와 문성민의 공격 그리고 문성민의 블로킹, 이것이 곧 현대캐피탈의 2세트 역전극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수비에서 올라오는 볼은 파다르라든지 또 문성민 선수가 확실하게 포인트를 내줬기 때문에 예.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3세트입니다. 황규현, 펠리페, 전진용, 손현종, 최익재, 하현용. 보시다시피 전진용과 최익재 선수가 스타팅으로 뛰고요. 신영석, 파다르, 전광인, 김재휘, 이원중, 박주형 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역시 이번 3세트에는 전광인과 박주형 이 두 명의 수비가 아주 좋은 레프트 공격수들로 출발하는군요. 자, 뭐 박주영 선수가 먼저 들어왔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최태용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출발할 때는 안정적으로 가다가 그렇죠. 안 됐을 경우에 문성민 선수를 투입해서 공격의 활력을 찾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예. 만약에 문성민 선수가 먼저 들어가서 문성민 선수가 서브리스가 많이 무너지면 결국은 박주영 선수가 들어가는데 공격력에서는 약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3세트 출발과 동시에 황규현의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캐피탈에게 있어서는 문성민이 스타팅이 아닌 나중에 위기 상황에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플랜 B라기보다는 최선의 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문성민 선수한테도 미안한 감이, 본인도 미안한 감이 적고 만약에 들어가서 잘 못하더라도 근데 첫 번째 들어가서 못하면 문성민 선수도 아주 미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신영석의 서브, 최익재, 베개, 전진용. 자, 최익재 선수는 양준식 세타보다는 속공의 핀들을 좀 더 많이 가져가는 선수입니다. 예. 속공을 또 좋아하는 선수고요. 역시 이제 황태기 세타도 속공을 많이 씁니다만은 오늘 리시버가 됐을 때는 과감하게 최익재 선수도 속공을 많이 쓸 겁니다. 예. 1대1 동점, 펠리페의 서브. 이원중, 퀵오펜 블록아웃. 터치아웃이에요. 파다르의 득점. 조금 볼이 낮았습니다만은 자신있게 때려줬죠. 예. 결국은 공격수는 나한테 정상적으로 100% 맞는 토수가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런 볼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신감 있게 빨리 준비해 주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오늘 파다르가 나름대로 잘 해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파다르의 서브 강력하게 꽂힙니다. 드디어 오늘 경기 첫 번째 에이스 그렇습니다. 크리스티안 파다르. 파다르도 이제 하나 나오네요. 예. 자, 서브 에이스는 KB가 오늘 4개, 반대로 현대가 이제 2개째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습니다. 타임아웃 KB. 넘어져야 돼. 코스를 많이 오니까 넘어져야 돼. 어떻게 돼? 과감하게 해. 네. 하나, 둘. 야, 길게 간다고 생각해야 돼. 길게 가도 포기하지 말고 길게 간다고 생각해야 돼. 가자! 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결국 서브가 강하게 올 때는 넘어지면서 커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리시브가 아닌 상태를 펠리페한테 올려주는 연결하는 이런 작전으로 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상대 전적 4승 2패로 KB가 앞서갈 수 있었던 데는 그만큼 강한 서브로 승부수를 걸면서 그렇죠. 현대캐피탈의 리시브 라인을 일단 흔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결국 현대도 워낙 빠른 플레이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리시브가 안 되면 전체적인 공격이 다 무너지는 팀이거든요. 예. 가족석의 모습이었는데 점수는 3대1 2점 차. 파다르의 서브 강력합니다. 최익재 라이트 백 어택 때리지 못합니다. 찬스볼 빌었고 두 손 힘에서 밀리지 않았던 이원중입니다. 자, 이원중 선수는 정말 한 타임 끌었다가 다시 밀어넣는 걸 정말 잘했는데 KB 쪽에서는 이걸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넘어오더라도 다른 선수가 반드시 받아줘야 되는 것이고 이건 포인트를 내줘야 되거든요. 자, 때릴 수는 없었던 펠리페였고요. 자, 이거 패스가 미스죠. 예. 되려 체격과 힘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원중의 승리. 서브 범실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최태용 감독은 잠시 고민을 하다가 비디오 판독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2대4 2점 차. 왼쪽으로 줍니다. 많이 흘러나가는 볼이었는데요. 터치아웃 전광인. 정광인 선수 오늘 공격 정말 좋아요. 예. 거의 한 90% 지금 나오고 있고 9득점. 범실도 2개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참 볼 때리기 어려운 상황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정상적이지 않는 볼을 이렇게 포인트를 내준다는 것은 세타 입장에서는 아주 고마운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본인이 서브 리시브를 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항상 공격할 때는 바쁘죠. 네. 전광인 오늘 9득점째. 최익재 백어택 어택커버 어렵게 됐습니다. 언더핸드 토스 다시 공격 준비. 펠리페 수비 성공. 전광인 이완중 백토스 같은 위치에서 포인트를 냅니다. 파다르. 이 파다레가 공격할 때 보면은 볼을 앞에 두고 완전히 올라타서 때리는 이런 볼은 정말 다 포인트를 내주는데 예. 좀 자신이 없을 때는 그냥 맞춰 때리는 거는 포인트가 안 나거든요. 지금은 뭐 볼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완전히 앞에 놓고 올라타면서 때렸죠. 그렇습니다. 천에게 성공한 크리스티안 파다르. 6대2 넉점차. 전광인 걸렸습니다. 서브 범실. 지금 토스가 조금 불안했죠. 예. 점수는 3대6 석점차. 사실 현대캐피탈은 지난 1, 2세트를 모두 따라붙는 상황에서 결국엔 역전에 성공을 하는 그런 페이스였는데요. 그렇죠. 손현종의 서브. 이원중 그리고 풋꽃입니다. 완벽해요. 토스도 완벽하고 예. 본인이 리시브도 정말 잘해주고 빠른 C킥. 공격도 정말 완벽하게 공격하네요. 박주형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리듬이었어요. 그렇죠. 예. 점수는 7대3. 김재휘. 정민수. 점프 토스 왼쪽. 맞았습니다. 지금 나섰거든요. 예. 손에 맞지 않았으면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점수는 8대3 5점 차로 현대캐피탈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천안입니다. 언제나 당신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별일 많은 세상에도 별일 없이 살아야죠. 천만다행 삼성화재라서 천만다행. 당신의 봄 삼성화재. 스코어는 8대3 현대캐피탈이 5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늘 파다레가 14득점에 범실 6개, 공격 성공률은 60%. 펠리페 선수가 11득점에 범실 7개, 40.7%의 공격 성공률인데 1세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는 지난 경기에 비해서는 펠리페는 좀 좋아진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1세트에서는 좀 이 공격이 포인트가 안 나고 상대 수비에 걸리는 이런 그 공격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결국은 현대가 수비를 해서 반격하는 이런 공격에서 확실히 KB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 점수를 뒤집을 수가 있었고 지금은 예. 또 앞서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KB손해보험은 세터를 결국 다시 양준식 세터로 바꿨습니다. 김재휘의 서브. 양준식. 지금도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한 타임 잡아서 토스를 했고 예. 또 속공수도 자기한테 안 오는 줄 알고 타이밍이 조금 늦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양준식 선수의 오늘 백토스 그것도 속공으로 가는 아주 좋았거든요. 예. 지금은 완전히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자신 없어? 내보내줘. 이겨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여기서 못 이겨 나가면 계속 똑같이 간단 말이야. 시즌 초반이야. 결국은 양준식 세타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세타가 토스하는데 자신이 없으면 공격수를 믿지 못하면 토스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양준식 세터 선수 본인이 이겨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제가 볼 때는 황태기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양준식 세타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의 경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 많이 흔들리면은
확실하게 황태기 선수가 들어오면 황태기 선수가 베스트로 계속 뛰는 거죠. 예. 이번에 퀵오픈을 줍니다. 블록아웃 황두현. 자, 양준식 선수가 좀 자신감을 많이 회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자신감이 떨어졌고 토스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볼이 조금씩 났죠. 예. 1대1로 뽑아주었던 양준식. 아쉬움이 남았던 신영석이었습니다. 펠리페를 불러드렸습니다. 서브는 양준식. 그리고 펠리페 그 자리에는 강용준. 길었습니다. 패스페이트 득점 이원중. 한 타임 빨랐어요. 예. 자, 이런 경험을 많이 할수록 이원정 선수는 많이 성장할 겁니다. 그렇죠. 자, 이성원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하더라도 이성원 선수가 이제 베스트로 계속 뛴다 하더라도 한 번씩 교대해주면은 이원정 선수도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토스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양준식 백어택 손현종. 자, 10득점. 그래도 성공률이 50% 이상 나오고 있어요. 예. 손현종의 득점. 오늘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는 선수는 KB손해보험에선 손현종과 펠리페 두 명 있습니다. 하현용 오버핸드 패스 이원중 높은 타점 터치아웃. 득점이 좋아요. 이원중과 파다르는 이제 걱정을 많이 덜어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 정도 높은, 사실 세타의 입장에서는 높은 토스를 하기가 가장 쉽거든요. 네. 자, 이 정도 토스가 안정적으로 올라가면 충분히 바다르도 자신있게 공격을 하죠. 지난 경기야말로 이원중 선수가 공격 수역에 맞춰주는 토스가 되다 보니까 자신의 토스를 못했고 결국에는 그 상황이 바뀌어졌을 때는 파다르가 오히려 또 타이밍이 그렇죠. 안 맞는 정말 안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달라졌습니다. 파다르 디그 성공. 오! 이거는 양준식 선수가 착각을 했어요. 자, 본인이 세타이기 때문에 예. 황도현 선수가 앞에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토스를 해야지 황도현 선수한테 미루면 안 되거든요. 보시죠. 자, 이거는 양준식 세타가 토스를 해야 됩니다. 예. 자, 걱정스레 경기를 바라보고 있는 황택입니다. 그만큼 토스에 좀 자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오버핸드 패스 양준식 백시로 뚫었습니다. 아, 이거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범실이거든요. 네. 지금도 토스가 조금 낮았고 그렇죠. 공격수도 조금 더 덜다 보니까 이런 범실이 나오는데 예. 사실 이 정도는 포인트를 내줘야 되거든요. 세터를 결국 다시 초익제로 바꿔주고 있는 권순찬 감독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양준식 세타가 자신감을 많이 잃을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권순찬 감독이 좀 다독여주고 있는데 양준식 선수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으로 강영준 어택 커버 최익재 퀵오픈 뚫어냅니다. 황두현 6대13. 자, 점수차가 많이 나죠. 예. 양 팀의 그 팽팽했던 경기의 내용은 3세트 들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 자, 1, 2세트까지는 정말 팽팽한 그런 경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죠. 강한 서브 넘어갔습니다. 다이렉트 디그 카버 좋아요. 왼쪽으로 줍니다. 퀵오픈 전광희. 사실 이렇게 좀 팀이 큰 점수차로 앞서가고 있을 때는 앞서가는 팀 선수들의 긴장감이 떨어질 수가 있을 텐데 현대캐피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경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지금도 넘어가는 거 완벽하게 커버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원정 세타가 빠르게 토스해줬는데 정광희 선수가 확실하게 포인트를 내주네요. 사실 현대캐피탈은 지금 실점 위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신영석의 서브 최익재 손현종 터치아웃. 손흥민 선수는 정말 공격력이 괜찮거든요. 예. 리시브가 안 되든 공격력 하나는 지난 시즌보다 확실하게 달라진 그런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 손흥민 선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쉽네요. 예. 두 시즌 전엔 컵 대회 때 피로 골절로 인해서 시즌 아웃이 되면서 상당 기간 동안 경기를 뛰지 못했던 손현종이었는데요. 강한 서브를 넘어왔습니다. 찬스볼 최익재 백어택 강영준
잡았습니다. 그리고 높게 띄워놓고 이 볼을 때립니다. 아, 욕심. 지금 미팅이 안 맞았죠. 예. 지금도 뭐 욕심낼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볼인데 볼이 잘 올라왔어요. 네. 전화기를 시도한 강영준, 그리고 박주영의 수비, 전광이 몸을 던졌고. 자, 이게 연결이 잘 됐거든요. 예.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최태용 감독. 아까 세트 시작하기 전에 말한 거 서브 들어올 거야. 이렇게 물씬을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 그런 거는 약간 좀 하체를 받쳐야 돼. 하체로. 그래서 띄워놓고 우리 공격 하이볼 좋잖아. 오케이. 자, 서브 리시브에 대한 것, 강하게 들어오는 걸 몸으로 좀 받쳐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리시브가 정확하게 되지 않을 때 하이볼 높게 올려주는 양쪽에 파다르 선수, 뭐 문성민 선수, 정광희 선수, 이렇게 공격이 오늘 좋기 때문에 예. 충분히 여유있게 올려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세트의 공격 성공률은 거의 2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KB손해보험이 35.7%, 현대캐피탈은 70%. 목이 터져라 웜업존에서 동료들을 응원하고 있는 황태기. 강영준의 서브입니다. 서브 범실 15대8. 아, 범실 개수에도 22개가 KB손해보험, 네. 현대는 12개밖에 없습니다. 경기 내용도 현대가 훨씬 더 알차고, 그렇죠. 범실도 훨씬 적고, 뭐 이런 부분이 오늘 경기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이번 서브는 크리스티안 파다르, 오늘 서브 에이스 포함해서 15득점째 타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서브 에이스 파다르. 기분 좋은 포인트가 났네요. 맞습니다. 기분 좋게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피앙세와 함께 맞이하는 파다르입니다. 천안입니다. 언제나 당신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별일 많은 세상에도 별일 없이 살아야죠. 천만다행 삼성화재라서 천만다행. 당신의 봄 삼성화재. 파다르의 오늘 경기 두 번째 서브에이스와 함께 기분 좋게 더블 스코어로 벌려놓고 있는 현대캐피탈입니다. 오늘 뭐 서브, 블로킹, 공격, 수비 안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다르 선수 오늘 수비도 정말 잘해주고 있고요. 자, 공격도 56%, 뭐 범실이 7개 조금 많긴 합니다만 블로킹 서브 참 좋죠. 최익재 선수는 표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이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미 부여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레프트 전이 4번 자리에 이원중 세터가 있을 때 공격 성공률이 88%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길었네요. 서브 범실.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글쎄, 조금 지금 상황에서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레프트 포지션에서 그만큼 이제 공격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점수는 9대16, 7점 차. 전진용의 서브. 이원중. 블로킹 잡았습니다. 최익재. 자, 현대 KB가 따라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6점 차이가 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인에 걸쳤습니다. 최익재 블로킹 득점 10대16, 6점 차. 오버핸드 패스. 이원중. 많이 흘러나가는 볼이었습니다. 어택커볼 이후에 다시 전광인 터치아웃 됩니다. 17대10. 자, 하나 더 만들어서 토스를 해주네요. 예. 자, 경기의 기세와 내용은 점점 더 현대캐피탈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데, 우선은 오늘 경기 이런 흐름으로 승리를 장식한다면 리그 1위로 도약뿐만 아니라 현대캐피탈에게 그동안 불안했던 요소들을 어느 정도는 좀 지원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경기거든요.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현대캐피탈은 가장 큰 문제가 세타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성원 선수가 부상이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렇죠. 자, 이원영 선수가 들어와서 그 역할을 지금 잘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라이트 백어택 득점에 강영준. 자, 그렇게 되면은 이성원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을 경우에 스톱 세타를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공격수나 최태훈 감독 입장에서는 훨씬 더 여유로운 경기를 앞으로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펠리페 자리에 들어와서 라이트 포위 득점을 따낸 강영준. 손현종의 서브. 아직 경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11대 17. 볼 던지는 문성민. 이원중 백어택 파다리. 터치아웃이에요. 예, 블록아웃 됐습니다. 맞았죠. 네. 여우현 리베로가 왼발과 오른발을 엔드라인 사이를 기준으로 걸쳐놓고서 나가는지 그렇죠.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엔드라인 사이에 서면서 결국 아웃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8대 11. 다시 이시우. 포지션 볼 때. 예. KB 손해보험의 포지션 폴트였습니다. 최익재 선수가 먼저 자리를 옮겼어요. 네. 보시다시피 최익재 선수가 지금 라이트 전위 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2번 자리인데 지금 하윤 선수가 먼저 두 그렇습니다. 선수 자리가 먼저 빨리 옮겼죠. 예. 19대 11. 이시우. 조금 더 힘을 실었습니다. 최익재. 퀵어펜 직접 어택 커버. 점토스 퀵어펜. 또 한 번 어택 커버. 이번엔 누구에게 또 한 번. 황두현 직선 아웃됩니다. 최익재 세터가 아주 고집스레 계속해서 어택 커버 이후에 세 번째로 황두현에게 줬거든요. 지금은 뭐 마지막에 잘 줬습니다만 상대 센터가 한 명은 완전히 속았죠. 예. 그런데 직선 코스도 공격을 참 잘했는데 살짝 너무 많이 풀었네요. 예. 자, 예, 마지막엔 그렇죠. 신영석 선수가 완전히 속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20대 11. 황두현. 지금 너무 많이 풀었어요. 예. 자, 점수가 이제 10점 차까지 벌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오늘 거의 승리는 현대적으로 많이 기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역시 리시브가 안 됐을 때는 펠리페가 거의 칸 해줬는데 지금은 펠리페 선수가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예. 결국 황대현 선수 신장이 좀 적은 레프트 공격수한테 계속 공격하다 보니까 범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웜업전에 있던 한동민 선수에게 준비를 시키고 있던 권순찬 감독이었고요. 이시우의 서브 범실. 그리고 현대캐피탈의 선수 교체. 이시우 빠지고 김재휘, 홍민기 빠지고 이원중. 자, 황대현 선수가 안 되니까 라이트에 한국민 선수로 바꿔주네요. 그렇습니다. 황대현을 빼고 한국민 선수를 투입합니다. 한국 선수는 194cm. 예. 대학교 이번에 졸업한 1라운드 4순위 라이트 공격수죠. 그렇죠. 파워가 좋고 블랙핑이 좋은 선수입니다. 예. 최익재 서브 12대 21. 라인 크로스 범실. 엔드라인 크로스 밟았어요. 네, 라인을 밟았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경기는 이미 현대캐피탈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고요. 그렇죠. 점수는 10점 차. 다만 여기서 좀 의미를 찾는다면 현대캐피탈 입장에선 라인을 밟고 떴던 최익재였고요. 이승원이라는 주전 세터가 부상으로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원중이 들어온 뒤에 불안 요소가 있었던 최근 그것을 지원한다는 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것을 오늘 많이 해결했다는 것은 현대 입장에서는 큰 소득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픈 스파이크 한국민이었고 지금은 자, 다만 KB 손해보험은 오늘 두 번의 세트 모두 역전패뿐만 아니라 흔들렸을 때 뭔가 그것을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것이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세타에서 나오거든요. 양준식 세타가 흔들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흔들리고 주전 세타는 사실 황태기 세타인데 지금 부상을 빠져 있거든요. 강타로 추하는 블로킹! 막아낸다 문성민 선수. 문성민의 블로킹과 함께 이제 현대캐피탈의 승점, 석점, 매치 포인트. 망연자실해하는 KB 손해보험의 웜업존. 전체적으로 생각이 많아지는 권순찬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집중력은 현대가 확실하게 오늘 아주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태형 감독은 뭐 크게 기뻐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라운드 오늘 마지막 경기니까요. 현대캐피탈 매치 포인트. 13대 24 하현용. 여현 흔들립니다. 서비스 하현용. 지금은 여우현 선수가 조금 판단이 늦었어요. 자, 아웃일까 받을까 말까 요 판단 결정하는 게 늦었기 때문에
그래 늦게 봤다 보니까 지금 리시브 범실이 나왔네요. 그렇죠. 14대 24, 점수는 10점 차. 다시 서브에이스 하현용입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자 여우현 선수가 많은 지역을 커버해줘야 되니까 문성민 선수가 이렇게 그 자리조차 커버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하현용 선수가 정말 빈 곳을 코너 보고 잘 넣었네요. 아무도 없는 가장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현용 2연속 서브 득점. 15대 24. 지금은 아웃이에요. 길었군요. 3세트 최종 스코어는 25대 15였습니다. 결국 오늘 1라운드 마지막 경기 현대캐피탈과 KB손해보험의 이 경기 승자는 세트 스코어 3대 0 승리의 현대캐피탈. 이제 현대캐피탈은 1라운드를 5승 1패 승점 14점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그렇죠. 중요한 것은 1위 OK저축은행을 끌어내리는군요. 그렇습니다. 1위로 올라섰죠. 예. 그렇지만 OK도 역시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성점입니다. 예. 다만 이 세트 득실에서 앞서가는 현대캐피탈인데요. 그렇죠. 자, 우선 현대캐피탈에게 있어서 오늘 경기 여러모로 이 승점 석점과 1승이 시사하는 내용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난 경기는 사실 좀 이겼습니다만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그전 경기는 패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이성원 세타가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두 경기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오늘 이원정 선수가 들어와서 앞 두 경기보다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으로 좋은 경기 내용을 보였다는 것은 확실하게 세타 입장이나 공격수 입장이나 더 아주 단합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자신 있는 경기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경기 MVP는 바로 현대캐피탈의 상징성이 가장 강한 선수, 바로 문성민 선수입니다. 우선은 문성민 선수의 내용을 아시다시피 항상 경기를 시작할 때 스타팅 멤버로서가 아니라 웜업전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많은 팬들의 아쉬움도 드러나고는 있으나 문성민 선수는 뭐 최태원 감독과 함께 팀과 함께 완전히 녹아들면서 팀을 또 어려운 상황에서 들어왔을 때 진정한 에이스다운 역할을 해주면서 결국 팀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오늘도 역시 중요할 때 들어가서 확실한 분위기업을 만들고 또 좋은 점수를 많이 올려줬죠. 오늘 경기 뭐 득점에 몇 득점, 성공률 몇 퍼센트, 이것보다는 훨씬 더 문성민 선수에게 들어야 될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 MVP 현대캐피탈의 문성민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진달래 아나운서 나와주십시오. 네, 그야말로 주장의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캐피탈 문성민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어렵다고 느껴졌지만 1, 2세트 모두 같은 흐름으로 역전승을 가져왔습니다. 선수들의 뒷심 어느 부분이 주요했나요? 일단 KB 선수들이 서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었고요. 계속 초반에도 점수를 계속 비슷하게 갔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을 잘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였지만 문성민 선수가 투입이 되면 확실히 팀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이럴 때는 공격적인 부분이나 심리적인 부분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낍니까? 팀이 잘 돌아갈 때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어느 선수가 들어와도 다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들어갔을 때는 좀 부담도 되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화이팅적인 면이나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무적인 부분이 이원중 센터가 지난 경기보다 참 자신감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격수로서는 어떻게 느꼈습니까? 원중이는 신인으로서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공격수들이 조금만 더 도와준다면 원중이가 코트장에서 더 밝고 자기 플레이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뭐 공격수 입장에서 코트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공이든지 다 처리할 생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참 이렇게 현대캐피탈만의 힘을 보여준 오늘 경기였습니다. 참 문성민 선수 올 시즌은 코트에서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도 참 낯설 것 같은데 팀을 위해서 이런 또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나요? 일단 코트장에 들어간 선수들이 아무래도 제 베스트인 선수들이 들어간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주전은 아니지만 제 스스로도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코트에 들어가게 된다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준 현대캐피탈이었는데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대캐피탈 문성민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연습을 할 때도 라이트 포지션뿐만 아니라 레프트 포지션까지 모두 소화를 하고 있는 문성민 선수다 보니까 그 여느 시즌보다도 사실 연습 때부터 문성민 선수가 준비해야 될 내용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라이트, 레프트 다 들어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양쪽 다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또 다른 선수가 부진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훈련량도 많고 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선 앞서 이종경 해설위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경기를 통해서 현대캐피탈이 얻어가는 측면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하게 저는 가장 큰 것이 역시 세타, 이원용 세타가 안정적이라는 것이 결국 공격수한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저희는 바로 안산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OK저축은행과 삼성화재 2차전 경기입니다. 2라운드 첫 번째 경기 이종경 해설위원과 함께 여러분께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현대캐피탈과 KB손해보험의 1차전 경기이자 1라운드의 마지막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현대캐피탈의 셧아웃 승리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중계방송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SBS 이종경 해설위원, 저는 윤성호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배구의 꽃이다 SBS 스포츠. 이 순간에 여기